어제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내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다 밤이 되자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변론을 할 수 없다며 버틴 건데, 이를 지켜보던 윤 전 대통령은 웃거나 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12시간 가까이 진행되던 어젯밤, 지기현 재판장이 추가 기일 지정을 언급합니다. 다음 일정을 뭐 잡을지 말지 좀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그리고 10시쯤 윤 전 대통령 측 진술과 구형을 위한 결심 공판 기일을 다시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론이 끝나지 않아 재판이 새벽까지 계속될 상황이었는데도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작년 여름 무렵부터 원래 12월 말경에는 종결한다고 했었습니다. 피고인 측도 휴정기 안에는 원래 종결하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밤샘 공판에서 변론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모두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중요한 변론을 그 시간에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만 듣고 공판은 자정을 넘겨 종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길어지는 재판에 눈을 감은 채 졸기도 했고, 휴정 시간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에게 다가가 잘하고 있다며 격려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이 비상계엄 당시 안기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계엄군 총구를 손으로 막는 영상을 재생하자 실소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다시 결심 공판을 열어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와 특검팀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하루 종일 시간 끌기로 재판을 지연시킨 내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내내 궤변과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을 조롱하며 오히려 폭도로 모는가 하면 계엄군의 총구를 잡았으면 사살했어도 된다는 말까지 반복했습니다. 생중계가 되는 내란 재판이 사실상 극우 세력을 향한 선동의 장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이 8시간 넘게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을 탓하더니 와 신난다. 한밤중에 장난하듯이 그 국회 앞에 몰려와가지고 신고도 안 된 집회를 벌이면서 이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모인 거란 궤변을 펼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 그 군과 경이 폭동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 계엄군은 국회에서 사람이 없는 곳을 골라 유리창을 깼다면서도 총구를 붙잡은 안기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사살했어도 된다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군용물 탈취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살해도 할 말이 없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장도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적하고, 이두저도 아니게 그냥 끌려만 가거든요. 이게 진짜 피고인들을 위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검 측이 발언 속도가 느리다고 문제 삼아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재판이 중계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정치적인 선동 발언을 이어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내란의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측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비상계엄과 무관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체포 대상으로 정치권과 사법부 인사들에 더해 차범근 전 감독이 수첩에 적힌 데 대해 TV서 손흥민 소식을 보며 우리 때는 차범근이 잘했지 하며 이름을 적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3일 결심 공판에선 특검 구형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6시간 이상 의견 진술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부장판사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던 재판.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7시간 넘게 거짓과 궤변을 늘어놓는 사이 재판장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내란 속의 윤석열은 꾸벅꾸벅 졸고 활짝 웃기까지 하면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불법 계엄 후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 사과나 반성조차 없었던 내란 수괴와 공범들,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야 한다면서 무제한 법정 필리버스터를 허락한 재판부.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농락한 이 장면을 역사는 반드시 기록하고 단죄할 겁니다.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판사라는 지위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 거거든요. 판사라는 자리는 굉장히 좀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중립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옳고 그름, 그리고 특히 그 진행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봉숭아학당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니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예. 근데 판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판사는 오히려 그럴 때 질타하고 지금 법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에 와서 지금 태도가 뭡니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있어요. 변호인들한테 제가 뭐 죄송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하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서로 친근하고 다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언행, 행동 이런 것들을 정말 ABC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어제 사실 보통은 재판이 10시에 시작한다면 어제 9시 20분 좀 앞당겨서 했는데 그게 무색할 만큼 그 다음 날을 넘겨서 12시 10분에 끝났습니다. 어제 재판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님? 침대 재판이라고도 이제 언론들이 제목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침대 재판이라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권위가 이제 들어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뭐 이 변호인단이 뭐 대단한 전술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서정 조사하는데 증거목록 다 읽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한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뭐 판사도 징징거리지 말라라는 얘기 할 예. 정도였는데 그러면 판사가 그거를 적극적인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들의 얘기를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건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라 어제 재판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인 예.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생각할 때도 징징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왜 다 들어주고 있느냐. 그리고 중간에 어제 8명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피고인이. 그러면 윤석열과 김용현이 그런 전략을 쓴다라고 하면 뒤에 6명부터 판결을 했었어야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어쨌든 좀 적극적 진행이 필요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전혀 발휘되지 않으면서 보는 사람도 굉장히 답답하는데 저게 김용현의 변호인 때문인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저는 그게 이제 판사 때문이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는 변호인이시니까 변호사니까 그거 보시면서 저는 사실 서중 조사를 저렇게 길게 하는 경우도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누구 잘못이라고 보이세요? 당연히 재판장 잘못이죠. 아하. 실제로 김용현이 아침에 그 증거도 한 300-400페이지 되는 걸 넣었고 윤석열도 전에 그 결심 전에 뭐 6시간 이상 보장해달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피고인이 8명이나 되고 예. 반드시 결심을 하겠다라고 이제 먼저 예고를 했으면 적당히 조절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다른 예를 들어 피고인이 뭐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공판이 다시 연기되는 일은 정말 유례를 찾기가 힘들고 특히나 김용현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 돌아가면서 여러 명의 릴레이로 이렇게 한 사람당 1시간, 2시간씩 써가면서 예, 그러니까요. 예, 이런 식의 형사 재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보통은 판례에서도 이렇게 소송권의 남용이라고 해서 재판장이 이건 지휘할 수 있게 뭐 그만하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게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윤석열 체포방해 재판 때 그 백대현 재판장은 더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 뭐 재판장님 불렀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휘를 했었어야 됩니다. 재판장 잘못이죠,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진 않았는데 보다 보면은 10분을 다 못 보겠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다 거짓이고 다 궤변이고 해서 그 와중에 어제 제일 웃겼던 장면이 뭐냐면 예? 점심시간 좀 줄이자 그랬어요, 지기현이. 그러니까 좀 2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좀 줄이자 그랬어요. 근데 지기현이 이제 그런 말투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일상적인 대화처럼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변호인단이 안 된다. 우리 밥은 다 먹어요. 그 시간 다 지켜야 된다. 왜 변호인의 인권을 안 지켜주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야. 해서 결국에는 그거를 조금 땡기자. 점심시간을 12시부터 2시까지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1시간 쓰잖아요. 네. 근데 안 된다. 우린 2시까지 밥 먹겠다라고 해갖고 그것도 결국 관철을 못 시키는 장면. 그러니까 그 재판이 뭐 모르겠습니다. 1년 가까이 진행됐기 때문에 본인은 뭐 중간에 재판 중간에 정들었다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정들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썼었는데 뭐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 온 국민이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이렇게 재판이 더디 진행되고 이렇게 재판이 무르게 진행된다는 인상 속에서 그 재판을 보고 있는데 그런 걸 하나 판사가 약간 정리를 못하고 변호인단이랑 농담 따먹기 하는 수준으로 진행하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어제 사실 좀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했어요. 예, 시작부터 불길했어요. 뭐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이러면서 부르는데 불길했어요. 지금 화요일도 못 끝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의 무능함 여실히 드러난 재판이었다. 근데 일단 김용현 측 변호인의 궤변이 선을 넘었어요. 이거는 영상으로 일단 보고 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와 헌정 질서를 갖추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말에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재판장님? 대통령은 이러한 판단과 인식 하에 국민으로부터 선출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이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들이겠죠. 얼마나 대통령으로서의 그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검사들은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물어봤대요. 지금 여기가 8명의 결심 공판을 같이 해야 되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지금 1시간 정도는 잡는다. 그런데 윤석열 피고인 측 변호인은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린다. 만약에 이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오늘 안에 안 끝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내일 새벽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기사는 무박 2일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합니까? 아니요, 그런 경우 못 보고 제가 저희 그냥 일반 사건들 하잖아요. 그때도 증인이 뭐 시간 맞추고 재판부도 막 증인 신문이 다 차 있고 이러니까 뭐 5시 20분 이렇게 잡으면서 우리 셔틀이 6시에 끊긴다. 빨리 끝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판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집에 애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마음의 부담이 더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러는 게 사실이다. 6시 이후에 넘어가는 경우 5시 이후에도 잡는 경우는 거의 근데 없어서. 저는 지금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뭐 지기현 판사가 초반과는 조금 달라진 워딩들도 있지만 판사가 끊어야죠. 이게 징징댄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면 판사도 지금 이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서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렇다고 해서 의미 있는 발언을 하는데 그거를 끊을 수는 없겠지만 이 행태가 뭔지를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일단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했어요. 시간을 일부러 질질 끄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알아. 니네가 시간 끄는 거. 그렇지만 내가 너네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해결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 안 하는 거지. 지금 특검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이게 공소장 변경은 보통 일단 그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죄명을 바꾼 거였어요. 그렇죠. 내란의 방조가 이제 더 형량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기소를 했더니 이게 판사가 이거 혹시 이거 안 될 수 있으니까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로 그렇죠. 이진관 판사였죠. 이거를 이제 양립적으로 병립적으로 했는지 예비적으로 했는지는 정확히 기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주 통상의 공소장 변경의 모습이고 선택적인가로 했던 것 같아요. 선택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검이 자기네들이 공소장에 이게 시기는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딱 특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엄을 모의 획책하게 된 그 기간을 딱 적어놓은 날짜가 있는데 증인신문 통해서 보고 추가로 확보된 증거들 통해서 조합을 해봤더니 본인들이 공소장에 쓴 날로보다 더 5개월 정도가 앞당겨졌다고 보여져서 사실관계를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주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만 공소장이 변경이 돼요. 왜냐하면 공소장 딱 받아보고 요렇게 저렇게 내가 방어해야지 계획을 다 세웠는데 틀거리가 바뀌면 이건 방어권의 아주 심대한 침해가 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서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받아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렇게 받아준 이유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되지만 이게 만약에 행위 그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이 안 되면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행위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특정하고 구체화를 시켜야 되고 그에 상응한 증거가 뭔지를 노상원 수석 같은 걸 확인해가지고 그 보완을 해줬다는 거라서 이건 매우 필요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유죄가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못하게 자꾸 윤석열 씨 측에서 이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지금 그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노상원 수첩이 그 공소장 변경의 주요 포인트들마다 많이 지금 인용이 됐다라는 얘기까지는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오전 중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보면 근데 기존에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이제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내란으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검사들이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처음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달리 말하면 딱히 더 새로운 걸 내놓을 게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정확히 말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얘기하면서 이 공소장 변경 못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실제 공소장 변경의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서 그거는 내가 판단할 거야. 근데 그만해. 이제 이렇게 얘기는 정확히 해줬죠. 자, 이 재판 결심 공판이고 특검의 구형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뭐 사실 다른 주요 임무 종사자들도 있습니다만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어떤 그 내용이 나올지는 뭐 오늘 늦은 밤 혹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재판은 지금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소하고 지금 1년이 걸린 거 아니에요. 1년이 걸린 이날
결심 공판까지도 이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어제 방송 준비할 때만 해도 우리 방송할 때쯤 되면 나오지 않을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택도 안 없는 나올 방송이었고 겁니다. 이렇게까지 징징댈진 몰랐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